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해줄 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정책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이 테이블에 누가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또는 조회할 수 있는지 정책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책을 추가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가 에디터를 보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 볼게요.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테이블을 보고 있어요. 자, 이 테이블, 포트폴리오 이 테이블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왼쪽에 보시면 poli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policy라는 부분, 정책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여기에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 테이블에 Create Policy 해서 정책 생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해서 Insert, Update, Delete 또는 모든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리자인 저 말고도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누구나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Select 부분을 볼 거고요. 차트 부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Target Roles 해서 여기에 클릭을 해보시면 Anonymous, 즉 누구나 또는 Authenticated, 즉 인증된 사람만. 자, 지금은 Anonymous 해서 지금 기본값은 Default to All 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Public이에요.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using 부분에 SQL expression per using statement 해서 여기에다가 지시문을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에 create 요 policy 이름, policy 이름 안 넣었나요? 이름을 넣어 볼게요. read public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read public 해서 누구나 read 조회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라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에서 public portfolio 그리고 여기 select to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using 부분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의 값을 그냥 true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true로 넣어 주시면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은 select 누구나 열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 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만든 슈퍼베이스의 테이블, 이 테이블에 접속하는 방법, 얘와 연동하는 방법, 그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여기 커넥트에 가시면 돼요. 여기 커넥트에 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좀 전에 만든 거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테이블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앞서 우리 오르가니제이션 만들었거든요. 대시보드의 홈을 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홈에서 여기 이지웹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을 아까 만들었고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앞서 만든 여기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앞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가보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앞서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지웹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오르가니제이션의 이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젝트 그럼 여기 커넥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넥트를 보시면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앱의 프레임워크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지금 리액트로 만들어진 앱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리액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PC랑 나와 있어요. 지상에 보시면 env local 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환경 파일을 만들라는 거죠. 환경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 스파베이스를 초기화할 여기에 임포트하고 함수들 실행해서 객체 형식으로 스파베이스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제스든 앱tsx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초기화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환경 파일을 만들고 스파베이스 환경 설정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로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env 로컬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부터 복사해서 해당 파일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가볼게요.
자, 루트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열려있던 것들은 모두 닫아주시고 소스 폴더 안에 여기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새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env 로컬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나중에 지금부터 바로 Git과 연동하셔도 되고 저는 다 만든 다음에 Git과 연동을 할 겁니다. Git과 연동을 해서 올릴 때 여기 env 로컬 파일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민감한 우리만의 코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환경 파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화면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 줬고 그 다음에 source 폴더 안에 우리는 app.js 여기에서 로드를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이트 보시면 여기 이 부분부터 만들으래요. 자, 저는 요것도 지금 이 가이드에서는 utils 폴더 안에 스파베이스 ts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앞서 로컬에다가 그러니까 source 폴더 안에다가 그대로 만들까 합니다. 이것도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source 폴더 안에 여기 그러니까 저는 불러오기 편하게 앱에서 어차피 로드를 할 거니까 거기서 불러오기 편하게 이렇게 스파베이스에 JS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TS로 해서 타입스크립트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JS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app.js에서 열자마자 여기에서 목록을 조회하고 그 목록 조회한 결과를 저는 여기 홈 컴포넌트한테다 전달을 할 거니까 기존에 여기 데이터 제이슨으로 해서 직접 불러왔던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 좀 전에 스파베이스를 활성화하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부분이었죠? 앱의 tsx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외부의 서버에 요청을 하고 그 서버에 요청한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투두스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주기 함수 use 이펙트를 통해서 이 앱이 실행되고 여기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setTo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조회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 부분이 todos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await 비동기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toDoS라는 변수 안에 담아놓고 있고 그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setToDo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toDoS라는 변수명의 값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서는 직접 뭐 출력하는 거 있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누구한테? 홈 컴포넌트한테 전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와 마찬가지 이 부분 제가 박스 치는 부분요. 이렇게 초기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변수에서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스파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해서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가져와서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to도의 값을 바꿔놓는다. 박스 부분을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app.js에 가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는 모두 해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안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단은 스파베이스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utils가 아니라 같은 폴더 안에 만들었으니까 저는 임포트해서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나오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해서 스파베이스 이렇게 해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스파베이스를 이렇게 로드를 해줬고 밑에 앱에서 보면 use effect 쓰고 있고 그 다음에 use state로 초기 값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리액트를 할 때 윗부분에 해당 코드도 불러왔어야 되겠죠. 부분의 코드가 여기 있었습니다. import 해서 여기 use state와 use effect를 저 훅을 impor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줬고 저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 가져와서 저는 변수명 프로젝트에 담을 거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라는 변수명의 데이터를 넣는 건 set project라고 하고 소위 값은 당연히 비어 있다가 여기 use 이펙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는 그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할 거고요.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set 프로젝트에다가 인수 여기에 결과를 담아줘서 얘 값이 length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즉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1보다 크면은 하나 있는 건 체크가 안 되니까 0보다 크면이라고 할게요. 하나 있어도 체크가 되게.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 set 여기 지금 use effect 해서 이 앱이 지금 get to도가 아니라 get project라고 해서 해당 부분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패치하는 거니까 패치 프로젝트라는 함수로 만들 거고요. 그 함수를 이제 실행해 라고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목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록을 다시 컴포넌트인 홈 컴포넌트한테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세 페이지 부분들은 일단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넘기는 걸로 일단은 바꿔주고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이니까 이 부분을 콘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해서 프로젝트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근데 can resolve 해서 푸파베이스 요게 지금 저 패키지가 저 dependency가 설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홈으로 한번 가볼게요. 홈에 가서 getting started에 보시면 닥스 보고 있고요. 여기 스타트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보시면 getting started 있습니다. 시작하기 부분을 보고 있고요. 시작하기에서 우리는 리액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리액트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리액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과 같이 여기 npm에서 이 부분요. 스파베이스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부분에 코드가 있죠. 지금 얘는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해당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npm 인스톨 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해당 폴더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이미 오픈한 상태니까 저는 이 뒷부분 npm 인스톨해서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복사해서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게요. 터미널 기존의 터미널은 앱이 실행되고 있는 서버가 실행되는 터미널이니까 터미널을 하나 더 열고 여기에서 npm install 스파베이스 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가 됐으면 다시 한번 앱을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보면 자, 스파베이스의 URL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에러 부분 여기 스파베이스의 URL 자, 그러면 앞서 우리 환경 설정 파일 만든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베이스의 URL이라고 되어 있고 앱js 아까 스파베이스에서 URL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설치가 된 다음에는 이 서버 이 리액트 앱을 다시 실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거에서 컨트롤 C 해서 일괄 작업을 끝내고 다시 npm start 해서 여기 로컬 파일이요. env 로컬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 로컬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리액트 앱을 다시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줬고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 좀 보도록 할게요.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서버가 지금 not respond 해서 데이터가 없답니다. 앱js 17번에 보시면 null이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작성한 앱js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js 17번이 여기에요. 지금 프로젝트 이 부분을 변경 안 했네요. 우린 todos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는 테이블이었죠.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컬호스트 3000번 해서 보고 있는데 썸네일 부분에서 지금 에러 났대요. 자, 이거는 지금 기존의 앱 여기 홈 앱js를 보시면 여기에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었냐면 홈 컴포넌트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홈 컴포넌트는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코드 좀 보고 올게요. 홈 컴포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폴더 안에 홈js 있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통째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목록이 3개가 있다면 3개 목록 전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최근 거 3개만 추출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앱제스에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애초에 쿼리를 작성할 때 3개만 가져오는 코드 확인해서 넣을 겁니다만 지금은 일단 3개를 다 넘겼어요. 그 상태에서 맵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의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받고 있고 그 아이템 안에 우리는 이미지스 안에 썸네일인 게 아니라 이제 썸네일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줄게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목록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목록이 출력되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건 앞서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 이미지의 경로는 넣지를 않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일단은 대성공이에요. 여기에서 F12 개발자 도구를 보고 있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array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등록한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파베이스와 연동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스파베이스와 연동이 잘 돼 있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에러 나오는 부분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썸네일도 여기에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구현했던 리액트의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6일에 개강 예정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해당 과정의 커리큘럼과 상담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